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4.3 희생자 위령제는 그동안 제주도 차원에서 봉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4.3 국가추념일을 지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한 데 이어 11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추념일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제 제주 4.3 해결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강창일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중석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성균관대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문현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전행정부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 차원의 4.3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건의한 지 11년 만에 이룬 결실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리는 4.3 위령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봉행됩니다. 앞으로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또 이번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재근 실장께서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해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먼저 대통령님 공약사항이 이렇게 실천이 되게 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와 야를 떠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걸 개정하려면 이제 절차가 입법 예고를 거쳐서 우리 정부 내부에 이제 국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법제처 심사라든지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님 체가가 나서 공포가 되면 되는데, 뭐 4월 3일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 국가추념일 지정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남다를 텐데, 정문현 회장께서 이번 그 4.3 국가추념일 지정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한 2, 3일 전에 밤 한 9시쯤에 입법 예고가 이제 며칠 뒤로 들어간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화를 받고 받을 적에는 그냥 무심코 받았는데, 받고 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룩하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예. 전화를 하는데 목이 메가지고 예. 정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65년 동안 정말 엉어려졌던 한이 지금 조금 좀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정말 우리 유족들도 정말 감동적으로 지금 현재 느끼고 있고, 엊그제 좀 신문 광고도 환영이 신문 광고도 내주시나는 그걸 보고 일로절로 축하의 메시지도 많이 좀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좀 도지사님을 비롯해요 이 도민 모두가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정치하시는 분들 정말 참 많이 좀 애쓰신 것도 좀 알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 아까 참 정재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년 동안 정말 못했던 뭐를 좀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유족회들은 앞으로 정말 제주도 이제 발전과 좀 도민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중석 교수께서는 지금 4.3위원회 중앙위원으로서 오랫동안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의미가 남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제주 4.3 66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4.3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4.3위원회에서 건의 국가추념일을 지정해달라라고 건의한 지 꼭 11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렇게 국가기념 추정이 국가기념일이 됐다라는 건 아주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에 대한 국가기념일이라든가 또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기념일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과거 참 어두운 시대에 굉장히 참 억울하게 참 희생당한 그런 분들을 추념하는 그런 국가기념일은 이것이 처음이라는 데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00년에 특별법이 공포되고 그리고 2003년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국민에게 공포가 되고 곧이어서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던 건데 그것에 이어서 이제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단원으로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아주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일각에서 제주 4.3 영령을 좀 모독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사주를 받았다든가 폭동이라든가 또 진학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간인 사상자도 좀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왜곡하거나 얼머부리거나 제대로 참 4.3의 진상을 참 얘기하지 않는 상당히 왜곡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했으니까 그런 왜곡된 주장은 다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추념하는 그런 경사스럽고 경화스러운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4.3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참 4.3 영령을 모독하는 그리고 4.3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이 의미가 크다. 이제 화해, 상생, 4.3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화해와 상생의 큰 기틀이 잡힌 것이 아닌가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 의원께서도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국가추념일 지정 의미. 저희들이 4.3 진상규명운동에서 30년 이제 좀 지났는데 그리고 아까 법이 만들어서 11년 했는데 뭐 진작 됐어야 되는 건데 좀 늦었죠. 그런데 일단은 4.3 이번에 이것은 말이죠. 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사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와서 이제 말로써 또 참배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공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의미를 드릴 수 있죠. 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뭘 하느냐 이거는 되게 이거 상징성밖에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이제 4.3 개정안을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냈고 김은남 의원도 내서 했는데 그때의 추념일이 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추념일에다가 좀 4.3 때문에 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유족들도 많고 희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건강 이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법 속에 집어넣었었는데 그때 이제 행안부 지금 안행부입니다만 안행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국회 부대의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통과될 때도. 또 트라우마 센터 이른바 정신건강센터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부 이제 안행부에서는 돈을 안 쓰려고 안행부 돈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족들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또 국회 부대 의결도 안 지킬 수가 없고 또 유정복 장관이 그것을 약속을 했고 될 걸로 했는데 줄줄 끌어오다가 이제 막바지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최소한의 약속은 지키는구나. 이 대통령하고 있던 사람들 공약하는 거 보면 뭐 몇십 년에 다 저 김영삼 대통령 때 후보 때도 와서 저 4.3 진상 규명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래. 그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와서 그냥 4.3 후보 때 와서 4.3 다 풀겠다고 해놓고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공약도 후보 때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최소한 지켰다.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4.3 국가 추념일 지정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4.3 국가 추념일 지정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오늘 입법 예고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정재근 실장께서 간단하게 그간의 그 과정, 정부 차원에서 4.3 국가 추념일 지정 과정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님께서 이제 공약을 하시고 나서 이걸 그럼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느냐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3 기념일을 법상에 이제 넣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희 이제 정부 측에서 볼 때는 이미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쭉 그 열거해가지고서 다 지정을 하는 그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개별 법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에 다른 것하고 같이 넣는 것이 오히려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처를 또 지정하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네. 단지 국회에서는 정부가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부대 의견으로 꼭 내년 4월 3일 이전에 국가기념일이 돼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서 명칭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서 시간이 좀 다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 유족회를 비롯해 가지고서 만나 가지고서 이걸 조율을 해서 제주도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된 이상에는 우리 이제 국가 기념일이니까 정부가 이제 정말 우리 희생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위령하고 또 국민의 그 통합과 화합을 가는 그런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 그동안 이렇게 그 위령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왔던 우리 제주도 우리 4.3 평화재단 또 유족회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아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중석 교수도 짧게 그간의 그 4.3 국가 추념일 지정 과정에서 우여곡절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토론주로 넘어가겠습니다. 4.3 그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해방 직후 또 정부 수립 직후 전쟁 전후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참 무고하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제주 경우가 아주 참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참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원혼을 위로해 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기념하고 추모하는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2003년 건의원 이후에도 시간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꼭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야 한다. 이것을 당국자라고 할까요? 뭐죠? 우리 위원장이 국무총리시니까 서로 이게 같은 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부 쪽에 꼭 그렇게 부탁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결의 비슷하게 우리 다시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같았어요.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나 또
희생자 명예 회복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고, 그리고 고소 고발 같은 것도 많았지만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다 해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제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정말 참 잘 됐다. 우리 4.3위원회에서 가장 참 마지막에 중요시했던 이런 일이 이제는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아주 참 이제 더 바랄 만한 게 없다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와 그간의 과정을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도민들이 모두 이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과연 4.3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 과연 뭐 어떤 게 달라지나 이런 게 상당히 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4.3 유령제가 그동안은 제주도 차원에서 봉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데 정재근 실장께서 간략하게 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주관해서 이 4.3 추모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주관을 하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민에게 비춰지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올해 처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칫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쭉 이제 지역적 행사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낮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좀 홍보에 좀 주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4.3 추념일은 희생자 추념일은 이제 국가 행사로 정부 기념일이 됐다라는 그런 걸 홍보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라든지 또 우리 4.3 평화재단 또 우리 유족회 등 이렇게 그동안 많은 행사를 해왔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잘 받아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이렇게 하고요. 우선 당장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우리 실무진들이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다음 주부터 바로 우리 평화재단, 제주도 유족회단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지금 발빠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유령을 할 것인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령을 할 것인가를 내용을 좀 만들어 갈 겁니다. 예. 4.3 추모 행사를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지만 내용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창일 의원님, 이게 4.3 유령제 국가 차원에서 봉행하는 이 4.3 추모 행사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보다도 실제로 지금 우리 정 실장이 좋은 얘기 하시는데, 첫째는 아까 서구 교수님도 했는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법적으로 사과했던 이 큰 의미 외에 또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4.3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4.3에 대해서 잘 인식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제도에서는 알고 전문가들은 아는데 아직도 서울이나 뭐 다른 데서는 뭐 4.3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교학서라고는 이상한 교과서도 보면 알겠지만 꼭 폭동으로 이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3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국가 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교과서 문제 교육이죠. 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교육 문제에 좀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안행부에서 이 정부 측이 특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지금까지 쭉 해오는 거 보면은 소극적인데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일로 알아서 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좀 4.3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다음에 4.3 평화공원 문제, 예산 문제 여러 가지 걸려가 있는데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약속 지켰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야 되는 건 MBC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MBC가 저희들이 4.3 진상 규명해 올 때 오랫동안 같이 싸움을 같이 해와 주셨거든요. 여기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문임 회장께서는 지금 올해부터 4.3 추모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주관해서 봉행을 하게 되는데 유족 입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내용보다도 추념일 행사를 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유족회는 이번에 좀 국가 추념일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4.3 완전 해결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족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전처럼 행사는 하고 국가 차원에서 주최를 해서 하지만 주관은 지금처럼 제주도에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5.18이나 이런 데 뭐 좀 이제 천축로나 이런 데 보면은 유족 따로 국가에서 행사하는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되면은 우리 유족들이 좀 분열이 생길까 그게 좀 가장 두렵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가 돼서 앞으로 뭉쳐서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저 실장님도 좀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중석 교수께서는 올해 처음 이 정부가 주관하는 4.3 추모 행사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고 또 과거와는 또 어떤 면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족 중심의 행사라는 걸 넘어서서 도민들이 그전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전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4.3에 관해서 애정을 갖고 4.3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준 전국 각지 예컨대 거창이라든가 노근이라든가 이와 같이 희생자를 낸 그런 지역들도 있고 또 4월 혁명이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이라든가 여러 군데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곳에서도 이제 국가기념일로 참 대표적으로 지정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사 문제에서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가기념일로 추정이 됐으니까 정말 이제는 4.3 특별법도 그렇습니다마는 화해 상생을 더욱 키울 수가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강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정재근 실장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야 하느냐, 지정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런 국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고 할까,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아주 간명 요약해서 잘 전달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내야겠지만 뭐니 해도 제주도 현지에서 그걸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라든가 도당국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왜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짤막하면서도 명료하게 아주 잘 좀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4.3 추모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봉행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를 국가추념일로 지정을 했는지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사실 좀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재근 실장께서는 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전에 뭐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뭐 방법이야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서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는 간명하게 우리가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의미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법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주 4.3 특별법이 목적 자체도 이미 제주 4.3 문제가 어떤 그 이념적 차원을 넘어서서 화해와 상생의 미래지향적 의지를 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명시를 했고 예. 이렇게 했고 또 더군다나 이미 제주도에서는 벌써 그 유족회하고 제주 경우회하고 이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그 화합의 그런 그 단계까지 이렇게 예. 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현대사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렇지만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것들이 이 제주 4.3의 그 상생화합 이것을 기틀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미래로 우리가 한 단계 우리 사회가 더 나가는 그런 기틀을 제주도에서부터 좀 그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족회 입장에서 이 4.3이 제주도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아까 실장님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 우선 정부 차원 또 행정당국 또 그리고 언론인들이 정말 그 4.3을 바로 알리게끔 좀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유족회에서도 금년 사업으로 아마 그 제주도 그 육지에 제주도 도민 총 한마음 대회 예. 요게 아마 그 9월 달쯤에 그 서울 뭐 여의도에선가 어디서 이렇게 해서 한 10,000여 명 이상 모인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홍보 책자를 좀 만들고 와서 여기에서 좀 그 4.3 제대로 알리기 운동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예. 미리도. 예. 강창일 의원님, 그동안 이 제주 4.3의 전국화, 세계화 이런 그 주장들도 많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 차원에서 4.3 추념일을 봉행을 하는 이 시점에서 4.3의 전국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옛날 우리 그 진상규명 운동할 때에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전국화, 세계화, 예. 민족화, 인류화 이런 식의 기치를 내걸고 그리고 이건 인권이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 문제다. 그래서 법도 1947년 3월 1일로 된 겁니다. 48년 4월 3일로 했을 때는 그는 이데올로기 다툼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47년 3월 1일로 시점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이 뭡니까 아까 4.3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요. 뭐 전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거의 안 되어 있고 특히 또 세계로는 하나도 나가질 못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인권 문제이고 피해자 가해자가 없다. 이건 전부 다가 희생자. 전부 다가 이 피해자다. 가해자라고 얘기 듣는 사람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호회하고 경찰하고 우리 희생 유족회들이 만나서 참 이 합동으로 같이 일하는 모습 참 보기가 좋고 이런 모습이 전세로 알려져야 됩니다. 알려져야 되고 어떻게 또 사상이 발생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미군정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미국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잔인한 이 사륙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바로 그 인권 문제로의 접근 때문에 4.3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 나가는 것은 이제 가장 모범적인 것. 교수님 저는 가장 모범적 아닙니까? 지금 제도 같은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난 사건 중에서 지금 이렇게 또 최근에 와서 이 참 경호야하고 이 참 유족들이 같이 손잡고 다니는 이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것 위에서 이제 상징성을 갖는 이것 그다음 절차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면 뭐 누가 죽었느냐 이건 자그마한 문제고 이런 식의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첫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과서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담당하지만은 우리 저희 안행부에서 그 잘 계획을 짜가지고 사상 제대로 알리기 운동도 우리 안행부가 좀 중심이 돼서 주체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다른 측면에서 이 4.3 국가 추념일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혹시 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4.3 추모 행사를 봉행하다 보면 혹시 좀 이렇게 우려될 만한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서중석 교수께서 먼저 이 정부 차원에서 4.3 추모 행사를 봉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국가기념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전에 제가 이 4.3이 전국화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다른 국가기념일 중에 일부는 지방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걸 사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도 과연 그렇게 지방 차원을 벗어나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4.3 평화재단이 좀 더 개방적이 돼서 제주도 유해 사람들도 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전국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내의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로 관광을 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관광지가 일제말 전쟁 유적지 그리고 아주 경치 좋은 데가 4.3과 연관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예. 예컨대 함덕 해수욕장만 하더라도 바로 그 비극의 북촌리, 조천면 북촌리와 가까이 있고 또 함덕 해수욕장 자체도 그런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고 서귀포 그 폭포 정방 폭포를 보더라도 그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국 각지 또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오는 분들한테도 우리 그 현대사의 아픔 가장 그 집중적으로 그 아픔을 알았던 그 제주도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데는 참 제주도처럼 적절한 데가 또 없을 거다. 예. 이런 점도 생각을 제주도 현지에서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은 저는 많은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많은 병통이라고 할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처음에는 국가기념일만 지정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로 지금도 좀 우려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더랬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관료적으로 되고 형식적으로 끝인다든가 또는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정치성을 띤 어떤 것과도 또 연관이 될 수도 있다든가 또 행사를 주관하는 측과 진정으로 4.3에 애정을 갖고 4.3에 대해서 일을 해왔던 이런 쪽과 그 갈등이라든가 거리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도민들만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아니라 4.3에 대해서 한때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국가기념일 행사가 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래가지고 행사장 자리가 일부는 비어 있기도 하고 일부는 백같아서 또 좀 다른 시위도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제주도에서는 전 있을 리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행여나 혹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특히 제주도 재단이라든가 도당국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쇄신하고 양보할 수 있는 유족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아까 유족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정부 주도의 추념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제주도의 특성이 아무래도 4.3 행사에는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나 유족회나 시민단체가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주 활성화된 그런 행사가 됨으로써 경직화되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그런 거대 기념 행사가 돼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좀 경계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절실히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예. 강창일 의원께서는 이게 4.3 추모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게 봉행될 경우에 우려되는 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그런 그 상징성을 갖는 것인데 예. 근데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큰 법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법적인 사과를 했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다음에 행사비 몇 푼 안 걸리잖아요. 행사비 몇 푼 주고 중앙정부 다 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 나라는 이만큼 발전돼 왔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이제 아까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이제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 제발 이제는 그 뭐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4.3 유족을 2번 죽이는 제주 사람을 2번 죽이는 그런 식의 발언들, 이 망언들 또 뭐 최근 들어보면 뭐 이상한 단체도 만들어지고 뭐 아마 입법 예고 해놓으면 뭐 별 뭐 그냥 뭐 항의도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대통령도 인정했고 국가가 했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계속해서 그분들께 제발 이제는 좀 그런 식의 작태를 그만둬달라. 이제 국가도 인정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새누리당 정권은 솔직히 보수 정권 아닙니까?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우익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저희 제주 사람들 또 이 참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 평화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 달라. 이걸 계기로 저는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그분들께. 예, 알겠습니다. 유족회 입장에서도 이 4.3 추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봉행이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기대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좀 우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유족회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간소화하는 식으로 아까 참 우리 서중석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그 형식적인 행사로 해서 끝나버리면은 이게 우리 유족들이 좀 실망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 대표 되신 분, 쉽게 말해서 VIP가 오시든지 총리님이 오시든지 하여튼 앞으로 이제 행사 때는 국가에서 오실 거 아닙니까? 높은 수준 분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행사하는 차원도 정말 한 1,000여 명 모인 거하고 10,000여 명 모인 거하고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한 10,0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해서 모입니다. 추념일 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참 관중을 놓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우리 유족들도 신이 나고 국가에서도 좀 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화해 상생의 물결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요거는 우리 유족들이 입장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 줬으면 바람입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4.3 추모 행사가 올해부터 봉행됐을 경우에 몇 가지 우려되는 내용이 지금 지적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도 뭐 해결책을 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제주도에서 그동안 쭉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왔던 그런 어떤 그 정서 이런 것을 좀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을 하더라도 뭐 제주도라든지 또 평화재단 또 유족회든 우리 관련 단체에 전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모여서 뭐 경우회 등등 뭐 전부 같이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게 국가 기념일로 만든 의미는 또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차원에서 4.3 추모 행사를 올해부터 이제 봉행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큰 관심사가 과연 대통령이 4.3 추모 행사에 참석을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서중석 교수께서는 올해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대통령의 참석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200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 꼭 참석을 하셔야죠. 참석하실 때 저는 4.3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그건 큰 보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더욱더 4.3을 뜻깊게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유족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통령 안 오시면 안 되죠. 예. 꼭 이번은 첫 추념일이고 대통령이 추념일 지정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안 오시면은 정말 이거는 추념일로 지정됐다고 해놓고 안 참석하시면 정말 우리 유족님들 진짜 슬프고 예. 좀 실망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대통령이 꼭 참석함으로써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좀 우리 도민이 좀 힘을 키워주는 그런 좀 활력소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예. 강창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 똑같습니다. 네. 와야죠. 네. 또 첫 국가 주님일로 만들어서 첫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 오는 것 자체가 또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오시도록 해야 되고 또 이 정부에서도 좀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 쪽에서도 이 청와대 쪽으로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도록. 예. 그래서 아주 열렬한 비록 당이 틀립니다만은 예. 저희도 아주 열렬하게 박수를 쳐드리죠. 예. 예. 정재근 실장께서는 대통령 참석 관련해서 저희들은 주관 부처로서 대통령님 모실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 국가 추념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4.3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에 따른 심사 문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4.3 국가 추념일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풀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보겠는데 먼저 그동안 계속됐던 게 이념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념 갈등 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것인지 강창일 의원께서 먼저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아니 과제 하나만 하지 말고 다 얘기해 버릴게요.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우선 첫 번째 말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금 안행부에서 오셔서 우리 정 실장님 오셔서 4.3 유족 추가 신고 받는 거 아주 이명박 정부 때문이다마는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으로 계신 현재도 차관인데 또 맹영규 전 장관 만나서 겨우해서 막판에 이제 4.3 유족 추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마워서 지금도 이제 가끔 밖에서 만납니다. 고맙다고. 그때 고마웠다고. 그리고 유골 수습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 전에 우리 참여정부 때는 매년 25억씩 유골 발굴 수습. 도대체 지금 유골이 그냥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번도 그냥 그렇게 또 이제 올려놨는데 그것도 하나 또 안행부에서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니 미국 사람들 6.25 전쟁 때에 망걸 평양에 시체 하나 찾기 위해서 병사에 하나 찾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제 돈에 그냥 이 유골들 그렇게 있는데 하나 더 그 예산 좀 주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유적지들 있지 않습니까? 유적지도 이제 보존을 해야 되죠. 많은 유적지들이 남아 있는데 보존을 못 하고 있죠. 만일에 이제 주정공장터가 이제 거기에 참 있는데 주정공장터에 전부 그냥 수용돼 가지고 죽고 살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참 국가가 돈을 안 주는 바람에 제주도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 땅을 샀는데 이제 거기 땅만 사면 뭐 합니까? 그런데 이제 비석도 세우고 거기 기념관도 만들고 이런 것 유적 발굴, 유적 보존 이 사업도 해야 돼요. 이제 정부가 이번 계기로 좀 그래서 자꾸 제가 주체적으로 좀 나서달라 능동적으로 이런 부탁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4.3 그건 우리 정 실장님 얘기하되 홍보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죠.
예. 제대로 알아야 돼요. 4.3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홍보 전단 뿌리는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교과서가 중요하죠. 이 교과서에 4.3 왜곡하지 않도록 그것도 이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이제 이번을 계기로 이게 뭐 기념일 하나 만들어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기념일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이게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려서 국가가 지는 국가 공권력에서 다 희생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이게 이걸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안행부는 늘 쫓아오는 기분으로 하지 말고 예? 이제는 좀 스스로 좀 알아서들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정재근 시장도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어떤 대책이, 어떤 강창일 과제가 의원님 필요할까요? 말씀 들어보면은 안행부가 열심히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나마 안행부가 있어서 안행부가 창구가 돼서 맞아요. 정부 내에서 예산 투쟁하려면 정부 내에서 그 예산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도 그나마 안행부가 그래도 이렇게 기재부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예산부하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정치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한일을 들어서 말이죠. 그 예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안행부에서 올린 게 이제 평화공원 30억, 저 평화재단 20억, 50억을 올린 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90억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70억으로 끝나버렸는데 20억이 삭감되고 정부 원안보다는 20억 증액했지만은 국회 안보다는 20억이 삭감됐어요. 이게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명관이가 그 전에 그 평화공원 만들기 위해서 30억 한 거 불용 처리를 해버렸어요. 2년 전에 그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이었던 그 역사가 옛날 역사가 아니라 2, 3년 전에 있었다. 저는 이번 계기로 뭡니까 우리 관계의 분위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안행부 분들은 수고하시는데 또 모든 예산 같은 건 이제 기재부에 가야 되거든요. 기재부에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늘 안 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노력하시죠, 뭐 의원님. 그래요. 그래서 저희를 활용하시면서 좀 제대로 이 공원도 만들어지고 6월 발굴해야 돼. 이거 야망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굴해야죠. 발굴해서 수습해 놔야죠. 이런 것들 해야죠 지금부터. 예, 알겠습니다. 서중석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몇 가지 과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어쨌든 지금 가장 심각하게 지금 생각되는 게 이제 이념 갈등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이념 대립의 측면에서 4.3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3 국가 추념일 지정 이후 풀어야 될 과제, 이념 갈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일각에서 이 4.3을 자꾸 들고 이념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에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 달 이 재단에서 국제 회의를 열 때에 이 국가 지정일 문제에 관해서 좀 기조 발제를 맡아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때 기념일 이름을 4.3 회생자 기념일 또는 4.3 회생자 추념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를 완전히 떠난 문제입니다. 이념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회상자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억울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우는 다른 데에선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경건해지는 거고 깊은 그 애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20세기에 세계 각지에서 큰 전쟁도 많았고 또 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 마지막 넘어오는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런 그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참히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의 세계적 조류가 됐더랬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 사실 4.3 특별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지금 민주화된 지가 한 30년, 언간 3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많이 성숙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이념 문제 이런 쪽으로 털고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라든가 추모의 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적인 표시로 하자라는 게 국가 추념일 지정 아니냐 이런 것을 항상 명심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4.3 전체를 이제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국가기념일과 관련해서는 이건 순전 희생자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고 이걸 가지고 4.3 영령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념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로 자꾸 뭔가를 좀 물고 늘어진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4.3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 아니겠느냐. 죽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정정희 실장님,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국가추념일의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초반부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다고 예. 하셨는데 예. 이 이념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희생자 추모의 문제, 뭐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우리 교수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명칭을 결정할 때 정말 그 희생자 추념일로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 교훈을 삼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볼 때는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 위령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이 걸렸지만은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제주도, 경우에, 유족회 다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정말 저는 처음에 이 명칭이 이게 참 그 합의가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딱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든 아니면 교육을 하든 아니면 홍보를 하든 이런 기본 정신으로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소 불편했던 그런 문제들이 서로 해결이 되면서 이게 제주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상생, 협력, 화해, 통합으로 가는 그 바탕이 이 제주 국가 추념일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명칭이 지금 4.3 희생자 추념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유족회 입장에서는 지금 4.3 국가 추념일 지정 이후에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이제 희생자 유족 신고라든지 심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과제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희생자와 유족을 추가로 신고하고 심사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심사 과정은 저희들이 그거는 이 제주도에서 예. 1차 검증을 하고 예. 중앙에서 소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그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은 할 수 없고요. 예. 단 제가 우리 애로사항이 딱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예. 아직도 신고를 지금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고 문제요. 예. 예. 그래서 요번에도 그 신고가 끝난 후에 참 이거는 참 이렇게 해서 우리 유족들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 지금도 전화를 뜸뜸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추념일이 지정되면은 항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심사는 중앙에서 참 하되 예. 이런 그 절차가 여기에 전번에 한번 말씀을 얼핏 내가 들은 적가 있는데 우리 지원단에서 이런 뭐는 제주도로 이양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를 잠깐 좀 들은 적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아까 다 이제 좋은 말씀을 먼저 유족진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우리 복지 문제는 유족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도에서 일부 좀 지원을 받고 아주 좀 빈약하게 좀 60세까지 하다가 이제 62세까지로 이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요거는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좀 복지 문제를 우리 좀 며느리들도 정말 제사 다 지내고 정말 집안일 다 그렇게 좀 모든 준비는 부녀자들이 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맨날 얘기합니다. 당신네 그러면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남자들만 그거 다 뭐를 받고 우리는 그걸 안 해주느냐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족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희생자 유족 상설 신고 그리고 상설 기구화 이런 부분하고 유족들의 복지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재근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건 정부 차원에서 큰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지금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선정, 신청, 심사 이제 마무리됐다가 예. 2012년에 다시 이제 이걸 12월부터 재개를 해서 작년 2월 말까지 5차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건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 2만 9천여 분이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금년 4월 3일 이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다 마무리를 해서 결론을 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설하는 문제는 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 법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복 지원이라는 것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생계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지원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 예산으로 이제 다만 얼마라도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법적인 큰 틀에서 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말이죠. 우선은 아셔야 되는 게 아직도 제주 사람들은 이 일종의 4.3 공포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관계자 유족 특히 유족들은 그래서 내 주변에도 자유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가면 갈수록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문제는 진작에 검토해달라. 아직도 저희 공포증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정신건강센터는 이제 만듭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7억 5천 배당받아서 이제 매년 이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게 하는데 그런 식의 제주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처 이것을 좀 참고해서 유족 추가 신고 문제 해야 되겠고요. 생활지원금하고 의료지원금은 이 법에다가 물론 임의조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에다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문제하고 겹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이 법은 자꾸 하는데 그까지 아직은 저희들은 이제 정부가 그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건 국가 기념일까지는 만들었지만 그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정부에서는 진작에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 대통령령으로 그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은 범위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아까 그 문제하고 달리 좀 고민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바로 겁니다. 국가한테 피해를 당하고 국가 공권력에서 희생을 당했는데 왜 제주도가 재정자락한데 제주도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꼴이거든요. 특별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주도에서 이 다음 또 평화제대는 오는 관리 운영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 30억을 이제 정량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런 문제도 이제는 좀 정부가 이번 그 국가기념일을 계기로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 측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서중석 교수님, 지금 4.3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에 해결해야 될 과제 몇 가지가 지금 정리가 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말고 이 어쨌든 4.3을 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 관심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3이 과거사 가운데 가장 모범 케이스다. 아까 강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과거사위원이 제가 과제된 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군데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마는 어디나 4.3이 모범 케이스다. 그 얘기를 합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잘 해결해냈고 기념관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참 힘들여서 정성들여 만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적 교육 자료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든가 바탕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은가. 예컨대 초중고등학생들 상대로 한 그 4.3의 진실을 알리는 비디오 같은 거라든가 또 이 장년층을 상대로 한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여러 가지 좋은 비디오가 있지요. 있기는 있으나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진상규명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그것의 토대를 두어 가지고 좀 좋은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와 비슷하게 이 4.3에 관한 이 문집이나 시집이나 또 잘 그 다큐멘터리로 엮어놓은 그런 것들도 이제 더 좀 갖고 원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기념관이나 평화공원도 더 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접근하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좀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훨씬 더 다정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이 나무도 좋은 나무 좀 더 좀 많이 갖고 쓰면 좋겠고 꽃도 더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간에 제주도에 오는 분들이 4.3 기념관, 4.3 공원에 와서 참 뿌듯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가 여러 차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있었던 것은 특별한 경우죠. 그래가지고 4.3만 참 모독한 것이 아니라 5.18 광주 민중항쟁도 그랬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참 잘못된 기술을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고 일반 역사 교과서 중학교이건 고등학교이건 대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이건 그런 데에 4.3을 정확하고 진솔하게 잘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거든요. 조그마한 걸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좀 접근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더랬는데 하여튼 그 역사 교과서 또는 역사 교재 이런 부분 그 제작 상황을 더 좀 우리 재단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많이 좀 알아가지고
로비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네. 4.3의 진실을 더 좀 잘 알리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네. 한 줄이라도 더 4.3에 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은 저는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죠,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돼서 30초씩 짧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실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다시 한번 제주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4.3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새롭게 되고 또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을 통한 우리 제주도민이 정말 그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불행했던 우리의 그 과거사가 잘 정리가 되고 화해 상생의 그 통합 시대로 나가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들이 초석을 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문현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그 4.3 추념일이 정말 된다면은 우리 그 유족회는 앞으로 목이 메서 말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유족회는 정말 그 성숙된 자세로 제주도에서도 뭐 좀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모범적으로 이제 화해 상생의 일을 앞설 것이고 또 제주도 발전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우리 유족들에게 정말 앞으로 큰 희망과 꿈을 가시고 정말 제주도민 모두에게 건강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 유족회를 아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예, 강창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제주 4.3의 아픔을 이 모든 국민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쁨만 나눌 게 아니라 아픔도 같이 나눠야죠. 그래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4.3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식의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한 예를 들면은 제주 4.3 평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제도는 이제 뭐 1,000만 명이 온다, 뭐 관광객 점점 불어나는데 평화원에 와서 우선 참배를 하고 자 아픔도 보고 화해 상생하는 그런 것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제도 전역을 돌아가면서 관광할 수 있으면은 참 와서 뭐 자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도 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3단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 실제는 그게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빼져 있어요. 그래서 또 자꾸 세상 바뀌는 거니까 이 다음에는 그 밑에 지금 평화공원 밑에 그 땅에 있는 부지에 그 유스 호텔인데 해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이 제도 오게 되면 비싼 호텔에 자랄 게 아니고 거기 가서 하고 잠자고 참배하고 그다음에 제도 전역을 돌아보면서 참 이 자연 경관도 보고 이런 식의 것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고 그는 이제 처음에 계획이 있었던 건데 이다음에 점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서중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4.3 추념일이 제주 한 지역의 추념일로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건 국가기념일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하고 기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걸 정부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현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이건 시민단체이건 도당국이건 끊임없이 전 국민적 이 추모 기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주도를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국가기념일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형식적이거나 또 정치적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된다거나 이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해서 정말 국가기념일이 된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4.3연령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추모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뼈를 깎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침내 제주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됩니다.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제주 4.3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11년 만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계속되는 이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디딤돌로 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도민사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더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